기축통화. 기축통화는 국제 무역 및 금융 거래에서 기본이 되는 화폐를 의미합니다. 기축통화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화 가치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국제적 신뢰가 두터워야 합니다. 현재는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샤워실의 바보. 샤워실의 바보란 정부의 무능과 어설픈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용어입니다. 샤워를 하다 물이 차갑다고 온수를 틀었다가 너무 뜨거워서 깜짝 놀라 다시 냉수로 허겁지겁 바꾸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정부가 경제에 섣불리 개입할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불경기 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하하고 과도한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다가 경기가 과열되면 허겁지겁 다시 급격한 긴축 정책을 펼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한 나라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를 나타내는 경제 지표입니다. 경상수지가 흑자면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이 더 많다는 거고, 적자면 외국에 지출한 돈이 더 많다는 겁니다. 한국은 주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나라입니다. 수출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배불런 효과. 배불런 효과는 가격이 올라도 과시욕이나 허영심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들기 마련이지만 명품 가방, 귀금속 같은 상품들은 배불런 효과에 의해 가격이 오를수록 오히려 수요가 더 많아집니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아지거나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발생합니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양이 감소하여 소비가 위축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의 반대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며 돈의 가치가 오르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되면 물건이 잘 안 팔리게 되니까 기업은 가격을 낮추게 됩니다. 팔아도 남는 게 없고 돈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 빚 부담도 커지니 기업은 고용을 줄이게 됩니다. 고용 축소로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가 또다시 위축되어 버리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입니다. 말 그대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을 뜻합니다. 파레토 법칙. 파레토 법칙은 80대 20 법칙이라고도 불리며 결과의 80%가 원인의 20%에서 나온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상위 20%의 사람들이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거나 20%의 고객이 매출의 80%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롱테일 법칙. 롱테일 법칙은 파레토 법칙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80%의 다수가 20%의 소수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 자원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결국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초지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더 많은 소를 풀어놓을 것이고 결국 목초지는 빠르게 황폐화됩니다. 분식회계. 분식회계는 기업이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실제보다 이익을 부풀리거나 손실을 감추는 불법적인 회계 처리 방식입니다. 역분식회계. 역분식회계는 일반적인 분식회계와 반대로 기업이 실제보다 상태가 안 좋아 보이게 조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세금 회피, 직원 임금 인상 회피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활용됩니다. 금리. 금리는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이자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빌려주고 1년 후에 105만 원을 받는다면 금리는 5%가 됩니다. 환율. 환율은 한 나라의 화폐가 다른 나라 화폐와 교환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1달러의 가격이 1,000원에서 1,300원이 되면 환율이 올랐다고 표현하고 반대로 1달러의 가격이 1,000원에서 700원이 되면 환율이 내렸다고 표현합니다. 관세. 관세는 국가가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수입할 때 10%의 관세가 붙는다면 이 차의 최종 가격은 1,100만 원이 됩니다. FTA. FTA, 즉 자유무역협정은 국가 간의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관세와 무역 장벽을 줄이거나 없애는 협정입니다. 한국은 다양한 국가 및 경제 블록과 FTA를 체결하여 무역을 확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쌀만큼은 FTA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 품목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쌀은 여전히 높은 관세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기회비용.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을 할 때 포기해야 하는 다른 선택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즉, 이걸 선택하면 저걸 포기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롤을 할 수도 있고 알바를 할 수도 있는 시간에 롤을 선택한다면 알바로 벌 수 있는 돈이 기회비용이 됩니다. 반면에 알바를 선택한다면 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삶의 지혜가 기회비용이 됩니다. 매몰비용. 매몰비용은 이미 지출해서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돌이킬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한계효용. 한계효용은 추가로 소비하는 한 단위의 재화나 서비스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만족감을 말합니다. 즉 한 단위 더 먹거나 더 소비할 때 얻는 행복감,
예를 들어 햄버거를 하나 먹을 때마다 생기는 행복감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이 한계 요용은 더 많이 소비할수록 점점 줄어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햄버거를 한 개 먹을 땐 엄청 맛있는데 두 개째 햄버거를 먹는다면 첫 햄버거보다는 행복감이 덜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고 네 번째부터는 먹기가 싫을 겁니다. 이렇게 갈수록 한계 요용이 줄어드는 현상을 한계 요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물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는 생산자가 구매하는 생산 재료의 물가를 반영합니다. 중앙은행. 중앙은행은 한 나라의 통화 정책과 금융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유일하게 화폐를 발행할 권한을 갖습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며 미국의 중앙은행은 연방준비제도 Fed입니다. 파킨슨의 법칙. 파킨슨의 법칙은 공무원의 수는 일의 양과 관계없이 증가한다는 법칙입니다. 공공부문이 비대화되면서 관료 조직의 비효율성이 증가하는 문제를 설명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골디락스 경제. 경제학에서는 경기가 좋아지고 경제성장이 계속되지만 물가는 크게 상승하지 않는, 즉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상적인 경제 상황을 골디락스 경제라고 부릅니다. 동화 골디락스와 곰 3마리에서 골디락스가 아기 곰 접시에 담긴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의 수프를 먹고 기뻐하는 상태를 경제에 비유한 것입니다. 정상제.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늘어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돈이 많아지면 더 많이 사게 되는 제품입니다. 열등제.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줄어드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즉 돈이 많아지면 덜 사게 되는 제품입니다. GDP, 즉 국내 총생산은 한 나라의 영토 안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가치의 합계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 규모와 성장률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보통 1년을 기준으로 측정되며 영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생산한 생산물도 포함됩니다. 반면에 자국 국민이 외국에서 생산한 생산물은 제외됩니다. GNP, 즉 국민 총생산은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한 생산물의 가치의 합계입니다. 생산된 영토가 기준인 GDP와는 달리 생산 주체의 국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외국인이 생산한 생산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외국에서 자국 국민이 생산한 생산물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 빵 회사가 한국에서 생산한 빵의 시장 가치는 GDP에 포함되지만 GNP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외국에 있는 한국 빵 공장에서 생산한 빵의 시장 가치는 GNP에는 포함되지만 GDP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GNP가 주요 경제 지표였으나 현재는 글로벌 경제 시대가 되고 다국적 기업이 늘어나면서 GDP가 국제적으로 더 일반적인 경제 지표로 사용됩니다. 국민이 해외에서 번 돈을 해외에서 소비하거나 해외에 재투자해서 국내로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GDP 세계 12대의 경제 대국입니다. 경제 규모만 보면 확실히 세계적 강국 반열에 올랐죠. 하지만 단순한 경제적 수치만으로 강대국이라 불릴 수 있을까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기적적인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이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는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친 군인들 덕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들에게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존경과 감사를 실천하고 있을까요? Thank you for your service. 미국에서는 군인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헌신에 감사합니다. 그들은 군인과 참전용사들을 국가의 영웅으로 대우합니다. 군인 전용 좌석이 마련된 대중교통, 편의점과 식당에서 군인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상점들, 수많은 도시 곳곳에 세워진 참전용사 기념비,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조국을 위해 싸웠던 용사는 지금 리어카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 나이 90이 넘은 노인이 있습니다. 그의 집 주변엔 생계를 위해 모은 폐지와 고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집에 화장실이 없어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바로 6.25 참전용사, 전쟁터에서 청춘을 바친 우리의 영웅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일자리를 찾지 못했으며 목숨 바쳐 지킨 아내마저 60을 간 넘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90을 넘긴 지금까지 고독과 가난에 맞서 힘든 싸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은 진정한 강대국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직접 그를 찾아가 하루를 함께 보내며 그의 삶을 가까이서 체감하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참전용사는 북받쳐오는 감정의 말을 잊지 못합니다. 이 기업의 이름은 인프레시. 이곳은 수년간 수십 명이 넘는 참전용사들에게 주거 개선, 생활비 지원, 식비 후원 등을 해온 곳으로 심지어는 해외 참전국까지 찾아가 지원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비록 작은 규모의 소기업이지만 그들의 행보만큼은 여느 대기업 못지 않았던 것이죠. 인프레시는 특별한 후원 굿즈를 출시하며 수천 명의 한국인들과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학도병들이 출정 전에 남긴 서명이 담겨있는 역사적인 태극기. 인프레시는 이 태극기를 그대로 구현했습니다. 장인의 손길로 한 글자 한 글자, 빛의 각도에 따라 결이 보일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된 키링은 휴대폰,
자동차 키, 가방 등에 걸어 일상 속에서 늘 간직하며 역사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수익금의 일부는 생활고를 겪는 6.25 참전용사들에게 전달되며 기업명이 아닌 후원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전달된다고 합니다. 따뜻한 관심 부탁드리며 태극기 키링의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로 남겨두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